예, 안녕하세요.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가구 주택, 간주 임대료, 예, 관련된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예, 요거, 신고하실 때 좀 유의하셔야 되니까요. 간주 임대료, 이게 혹시 해당 사항이 있으면은 신고하실 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예,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택임대사업자 이제 간주임대료 관련된 내용은 일단 부부 합산 3주택 이상 조건이고, 제가 요 내용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간주임대료 뭐 계산 방법이라든가 뭐 사업자 등을 해야 하나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좀 다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거는 이제 해당 여부는 이제 이쪽 내용을 좀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2019년도부터 지난해까지는 전용 60제곱미터 기준시가 3억 이하였는데 이제 2019년도부터 적용되는 거는 전용림정 이제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만 이 3주택 이상에서 일단 제외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보시면은 A주택이 있고 뭐 B주택이 있다고 치고요. 예. 하나는 뭐 거주를 하시고 하나를 뭐 전세를 뭐 주십니다. 그럼 이거 2주택 조건이죠. 예, 이러면은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에 대한 계산입니다. 예, 그러면 이거 굳이 뭐 간주임대료 이거 대상 아니죠. 그런데 지금 이제 요런 올해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올해 기준으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거랑 요 기준을 만족하는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만족하는 주택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이럴 때는 간주임대료 대상은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보증금에 대한 얘는. 그런 단 여기서 만약에 월세를 받으신다면은 월세 소득은 해야죠. 그 대신 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대상은 해당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 다른 경우 한번 볼게요. 예, A주택이 있고 B주택이 있고 예, 여기는 이제 거주를 뭐 하신다고 이제 가정합니다. 그리고 여기 전세를 줍니다. 그리고 또 D주택 예, 여기도 뭐 전세를 준다고 가정할게요. 벌써 이건 3주택 대상이죠. 예. 예, 3주택 대상이면은 요거 이제 전세금에 대한 이제 보증금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근데 요거 외에 또 있다. 근데 이게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이하를 만족하는 또 주택도 있고 여기 이제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고 뭐 한다고 칠게요. 자, 월세는 어쨌든 다 계산을 해야 됩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는 다 계산을 해야 되고 그런데 이럴 때 이제 어쨌든 3주택 이상이 되고 이제 얘는 뭐 제외된다고 해도 벌써 3주택이 되니까 이제 해야 되죠. 그럴 때 간주임대료 적용되는 보증금은 또 어떻게 되느냐? 이럴 때는 요 주택에 또 해당되는 거는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또 적용을 안 시켜줍니다. 즉 이거 B주택하고 D주택 이거 잘못 썼네요. D주택입니다. D주택 예, D주택에 대한 보증금에 대해서만 간주임대료가 적용이 되게 됩니다. 예, 이런 식으로 좀 판단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단 다가구 주택 간주임대료 관련해서 좀 이제 사례가 있고 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 이제 이분은 이제 뭐 따로 이제 뭐 이렇게 거주 전세를 뭐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거주를 하고 계시고, 지금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쉽게 좀 풀어드리려고 한 거예요. 요 기준은 이제 그리고 다가구 주택이 몇 채 있었어요. 그리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이제 전용 면적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시가 2억 이하를 다 만족해요. 다 구분 섹터별로 다 만족합니다. 예, 그걸 가정하고 이게 원래 이 기준들은 뭐 85제곱미터에서 뭐 60제곱미터 작년 뭐 이렇게 작년까지 또 적용되다가 40제곱미터로 내려온 겁니다. 그랬는데 이분은 이제 이거를 이제 임대소득세 계산할 때 자, 요 조건들을 만족하기 때문에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죠? 보증금 대상에서도 제외되니까 그래서 요거를 이제 각각의 다 이제 전용면 좀 만족한다 이거죠.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간주임대료는 계산 없이 이제 월세 소득만 이렇게 신고를 하셨던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간주임대료 합산 안 하고
원래 정상적으로 하는 간주임대료도 해서 다 월세 소득하고 합쳐서 이제 수익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계산해서 신고를 했던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단 처분청에서 좀 이제 날라온 거예요. 그 뭐냐면은 여기 지금 7개 동이라고 그랬죠? 예, 아까는 제가 3개만 했는데 쭉 했는데 2014년 이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근데 쟁점 다가구 주택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신고하지 아니했다. 이 내용이에요. 그리고 그 간주임대료를 이제 그 수익금액 그 산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경정 이제 고지했어요. 그런데 이제 청구인은 이제 심판 청구를 이제 제기를 합니다. 어떤 내용이었냐면은 이때 당시에는 85제곱미터 이하 조건이었어요. 올해는 이제 40제곱미터지만은 이제 쭉 내용 보면은 올해 이제 그런 조건들을 이제 포함해서 그 다가구 주택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이 당시에는 85제곱미터 이하였으니까 예, 과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돼야 마땅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니까 청구를 하신 거죠. 자, 그런데 자 처분청에서 이제 요걸 했는데 의견 이제 여기 처분개요. 처분청 의견은 그거였어요. 자, 요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처분청 의견은 등기상 요 이제 각각 당시 이제 85제곱미터 이하였는데 그게 이제 세대 구분되어 있지 않고 중요한 건 요겁니다. 등기상 하나의 동으로 확인되므로 그래서 각 동별로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야 된다는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위로 잠깐 올라갈게요. 요거를 각각으로 볼 게 아니라 이걸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각각 보증금 받는 거 있죠? 이걸 합산해서 다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의 주택으로 보고.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첫 번째 의견을 준 거고, 이제 이걸 갖고 이제 심리가 열렸어요. 이제 판단이 되게 됐는데, 자, 그래서 이제 쟁점 다가구 주택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서 쭉 이제 몇 개 내용이 계속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소득세법 시행령 8조의 2를 보면은 비과세 주택 임대소득이라는 그 조항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구분 등기, 예,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 이 내용입니다. 이 구분 등기라는 게 어떻게 보면 다세대 주택으로 만들어라는 얘기거든요. 예, 일단은 예, 그럴 때 예. 각각 구분 등기를 한 개 주택으로 이제 계산한다. 요 내용하고. 그래서 이제 그 그러니까 요거를 이제 판단을 할 때 각각 내역이 7개 등이었죠. 딱 이렇게 보니까 각 호별로 구분 등기 다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예, 뭐 일반 다가구 주택에 구분 등기 돼 있나요? 다 하나로 돼 있죠. 그래서 요 결론은 그러니까 하기 전에 이제 요 내용을 하고 이제 이런 내용으로 쭉 나열하면서 이제 이 내용을 적용을 한 거예요. 자, 제 8조 2항 여기 있죠? 8조 2 사망 예. 사망 1호에서 다가구 주택은 한 개의 주택으로 보되 그런데 구분 등기된 경우에는 각각을 한 개의 주택으로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자, 규정하고 있는 바. 이렇게 해서 이제 처분 개요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각 호별로 구분 등기 되어 있지 않으므로 일단 그 전체로 보면은 그때 당시에는 이제 85제곱미터 국민주택 규모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초과하기 때문에 각 동을 하나의 주택으로 모아 보증금에 대하여 이제 간주임대료를 이렇게 전체를 처분한 거에 대해서 이제 잘못이 없다. 이제 이거를 이제 판단한 겁니다. 결론은 간주임대료 계산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뭐 이거 상가 주택도 일단 포함될 거고요. 이제 이렇게 좀 구분 쪼개 놓으신 분들이 있으시면은 예. 이때 이제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 아까 이제 그 내용 제가 끌고 온 거고 자, 요렇게 돼 있고 이게 각각의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다면은 자, 요런 규정 있죠.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거.
요렇게 이 전용 40제곱미터 이하 기준주택 이하 견해는 원래 간주임대료 계산할 때도 포함 안 시켰죠? 그런데 요런 경우에는 요거 각 호별로 이렇게 이제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지금. 예. 이거 구분 등기하라는 거는 각각 등기하라는 겁니다, 이게. 예. 그래서 각 동별로 하나의 주택이고, 이제 제가 올해 거로 적용을 하면은, 이제 올해부터 내년에 이제 신고하실 때, 전용, 이건 당연히 40제곱 초과겠죠, 전체로 치면은. 그래서 그러면은 월세 소득 외에 요거 간주임대료, 전체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총 수익금액에 산입해서 예, 계산해서 신고해야 된다. 예, 결론 이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만약에 이렇게 이제 신고 안 하게 되면은 이제 날라온다는 거죠. 참고로 올해 이제 신고하시는 분들은 올해 이제 5월 달에 이 부분 참고하셔서 영상 이제 많이 보실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보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 주위 분들한테 이런 거 계시면은 2018년도 가세분 일단 전용 60제곱미터 이하 기준주가 3억 이하 조건입니다. 예, 그러니까 작년 거기 때문에 올해 신고할 땐 요 기준으로 신고하셔야겠죠. 근데 요게 해당된다고 그래서 지금 이분처럼 간주임대료에 해당이 돼서 안 되기 때문에 합산 안 해도 되는구나 하시면 안 됩니다. 예, 구분 등기가 되어 있지 않는 한은 각 호수별로 예, 간주임대료를 계산해서 예, 기존 월세 소득하고 같이 합산해서 계산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네, 어떻게 좀 이해되시나요? 예, 그래서 이제 다가구 주택 그 간주임대료 이렇게 계산할 때는 이런 거 유의하셔서 신고하실 때 잘 하셔갖고 나중에 예, 불이익이 없으셨으면 하고요. 지금 이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하신 분이나 지금 준비하시는 분이나 이제 등록하신 분이나 예, 이 내용 좀 알아두시고 예,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예, 어떻게 이번 시간 그 다가구 주택, 예, 주택임대사업자 그 준비하시는 분 어떻게 도움이 되셨나요? 예, 도움이 되셨다면은 예, 추천, 예, 구독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좀 이제 다른 내용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세알람의 10분 세금 이야기였습니다.